자, 세 번째는 우리 컴퓨터 작동 원리입니다. 컴퓨터의 작동 원리.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네모 박스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PC 본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키보드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뭔가가 막 처리가 되고 오른쪽에 모니터나 프린터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컴퓨터의 기본 원리인데요. 가운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컴퓨터 안에 열어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컴퓨터다 그러면은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고 그거의 핵심 부품이 우리가 칩이라 그랬죠. 그죠? 그거 펜티엄 프로세서 칩.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인텔에서 만든 제품 이름을 펜티엄이라고 부릅니다. 펜티엄은 제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명칭이고요. 거기서 막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이 계산하는 거를 어딘가에다가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머릿속으로 막 암산하다 보면 헷갈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연습장이 있죠. 연습장에다가 수학 문제를 막 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풀면 정답을 시험지에다가 옮겨 적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머리예요.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여러 가지 계산했던 그 중간중간의 결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 뭐 요즘 8메가, 뭐 16메가, 32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 DDR3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도와서 옆에서 임시로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 수학에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옮겨 적어야죠. 보관을 해야 되죠. 제출하려면.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보관하는 거를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저장장치. 그래서 컴퓨터에 큰 줄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장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데이터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요 본체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메인 핵심을 프로세서, 계산하는 장치, 그 다음에 그거를 도와주는 임시 기억장치인 메모리,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장장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크게 안에 보면 돼 있죠. 자, 그런데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는 전기가 나가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걔는, 그죠? 내가 계속 저장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는 계속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메모리는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즉, CPU가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임시로 필요한 그 저장 메모리 장치예요. 그런데 이 메모리 장치가 계속 안 지워지고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장치는 어떤 거냐면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두 번째는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전원을 컴퓨터를 껐다 키면 다시 싹 지워지고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막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뻥 나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디 저장돼요?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예요.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임시 저장장치 메모리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저장장치를 눌러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줘야지만 하드기억,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서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안 날아가게 되죠. 만약에 메모리가 데이터가 안 지워지면 큰일 나겠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원래 목적 자체가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메모리가 꽉 차잖아요. 그죠? 이게 메모리가 보통 4메가, 8메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자, 우리가 메가라 그러면은 몇 바이트예요? 100만 바이트. 그죠? 우리 메가 했잖아요. 비트 바이트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트 바이트 했잖아요. 그죠?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진 거고 바이트는 그게 8개 묶이면 한 바이트고 한 바이트가 한 글자. 그리고 1메가라는 건 뭐예요? 100만 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1메가. 그러니까 1메가, 2메가, 3메가 정도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노래 한 곡 정도 수준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mp3 한 곡이 보통 4메가, 5메가 정도 되거든요. 그 메모리가 그 정도뿐이 안 되면 용량이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뭐 게임도 하다가 워드 치다가 인터넷 하다 그러면 메모리가 꽉 차요. 왜냐면 계속 사용하면 메모리가 안 지워지죠. 껐다 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메모리가 꽉 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많으면 메모리를 큰 거를 많이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고요. 메모리가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모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지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써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상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용량이 딸리면 처음에 막 잘 작동하다가 갑자기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요. 윙 거리면서 빡빡빡빡 거리면서 윙윙 소리가 막 나면서 하면 무슨 소리냐? 아, 내 메모리가 다 차서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좀 듣기 쉽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느려지면 이제 돈을 좀 더 주고 메모리를 확장하면 그런 게 이제 상세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런 보조기억 장치가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켓으로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하드디스크 쓰다가 요즘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USB처럼 쓰죠. SSD.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요즘은 전부 다 이 가상 메모리를 만드는 그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엄청 속도가 빨리 만들어지죠. 그래서 부팅하는 것도 금방금방 부팅되죠. 요즘 SSD 그 하드디스크도 그렇게 설치하면.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저장 장치도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는. 자, 컴퓨터가 그렇게 작동하는데 컴퓨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계 장치예요. 컴퓨터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0과 1만 인식해요. 컴퓨터는 얘는 비트로만 인식합니다. 0과 1로. 근데 사람은 0과 1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명령을 못 내리죠? 그죠? 여러분들 저장 버튼 누르고 세이브 이렇게 명령어를 치거나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려면 이 사용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컴퓨터하고 중간에 소통해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운영 프로그램 또는 운영 체제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운영 체제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 이런 거죠. 얘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CPU에다가 야 이거 좀 저장해줘. 그 다음에 이거 CPU에서 저장 버튼을 그러니까 계산해줘. 이거를 저장해줘. 그러면 하드디스크로 옮겨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는 게 운영 시스템입니다. 얘는 뭐냐면 하드웨어인 컴퓨터 하드웨어를 컨트롤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이 내리는 명령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고요. 이 운영체제 위에 사람이 필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게임하고 싶거나 워드 프로세스 치거나 엑셀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 운영체제 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나는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내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들을 작동을 시키면 실제로 그 운영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에다가 명령을 다시 전달을 하고요. 그 운영체제가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작업 못합니다. 윈도우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작동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으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윈도우 탐색기 하나. 그죠? 그거 외에는 거의 없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응용 프로그램만 있으면 또 하드웨어를 컨트롤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컴퓨터를 구매를 하면은 제일 먼저 윈도우즈를 제일 먼저 깔아주죠. 아니면 깔려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매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 윈도우즈 위에다가 설치를 해줘야지만 걔가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우리는 실제로는 운영체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어플이라고 부르죠. 이거의 약자를 따서 APP에서 어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어플, 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밑에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밑에 깔려 있고 그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진행되는 겁니다.